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농업 수익 감소 환산계수 제외한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확정을 할게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이 62페이지. 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바짝물. 요거 암기하는 게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까 당이 떨어질 거고, 단 거를 맥이라고 이번에 또 시금치 추가됐죠? 시켰어요. 네. 움직이니까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지니까 단 거를 맥이라고 시켰어요. 일단은 뭐 품목을 이렇게 외우시든지 여러분들이 외우는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무가 뭐예요? 무. 경상도 사투리는 무시. 그죠? 자, 이때 이 무는 고랭지 무. 예. 그 다음에 부는 브로콜리. 배는 배추. 고랭지 배추. 고는 고구마 나올 뻔했습니다. 예. 고추. 파는 대파. 당은 당근. 그 다음에 단은 단호박. 매는 메밀. 시는 시금치. 자, 그러면 이 품목을 이거 역시 품목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로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추 품목하고 브로콜리, 그 다음에는 배, 무, 파, 당, 단, 시, 그 다음에는 메밀.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기준이 뭐냐, 요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보험금의 산정 방식이 약간 틀려요. 근데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 왜 그러냐면 브로콜리하고 고추 같은 경우는 경과 비율이라는 것을 씁니다. 일단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과 비율이라는 것을 쓰고요. 보험금 형식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에다가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인정비율, 등급별 인정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금액. 브로콜리는 여기서 하나가 차이가 있죠. 뭐가 빠지죠? 병충해는 뭐만 보장을 해요? 고추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구분을 할 때 병충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나머지 얘들은 보험금 산정 시기 가피자예요. 뭐라고요? 가피자. 가피자가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이거하고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보험금 산정 시기 요 밑에 있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산식을 좀 풀어서 한번 볼까요?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배를 하면 얘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금액과 비율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자기 부담 금액이 되겠네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병충해는 제외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과 비율이 들어갔네. 그죠? 고추와 브로콜리는 경과 비율이 들어갔는데 얘는 경과 비율이 없지요. 얘도 경과 비율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금액,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얘는 경과 비율이 1입니다. 뭐라고요? 1. 그러니까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그냥 가피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과 비율이 1이다,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경과 비율을 별도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가피자의 형태에서 나온 거죠. 결국은 풀었으면 뭐와 같다?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일단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이 얘하고 구분을 한 거는 결국은 뭐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카테고리를 나눈 기준이 경과 비율이 1이 아닌 놈하고 경과 비율이 1인 놈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이가 또 있어요. 고추와 브로콜리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잔존보험 가입 금액.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게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일단 보험 가액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금액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얘는 보험에 가입한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예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 그러니까 면적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작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가지고 보험 가입으로 설정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가 나면 바로 뭐를 조사를 하느냐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하고 손해 보장 손해 조사를 바로 합니다. 바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물에 작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정식 또는 파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확 개시, 그 다음에 수확 종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사고가 요 시점에 나면 요때 가서 바로 조사해요. 그리고 손해 나온 거 계산을 해서 보험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때 사고가 나면 또 가서 조사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지면 이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액이 되죠. 감액이 돼요. 그럼 이 감액된 금액은 원래의 금액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죠. 감액됩니다. 근데 얘들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해요. 이때 사고가 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을 하고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는 언제 가서 하느냐니까 수확기 직전에 가서 해요. 그럼 얘는 보험금을 몇 번 준다는 거예요? 언제? 수확 개시 직전에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한 번 지급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사를 한 번만 하니까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고 그냥 보험가입 금액에서 한 번 조사해서 보상액이 나오면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얘는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지급을 하고 그 값들을 빼나가는, 감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 이름은 뭐가 붙었어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을 할 때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니까 기지급 보상액인데, 그게 여러 번 지급을 했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합계를 빼준 것이 바로 뭐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럼 자기 부담 금액도 당연히 같이 빼야 되겠죠. 계속 누적해서 빼는 방식이다. 감액하는 방식이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가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고, 얘는 가피자에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산정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 이유는 조사 시기가 언제라고? 수확 개시 직전에 하고, 위에 있는 고추와 브로콜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업무방법서 보시면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62페이지.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또 업무방법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읽는 분들이 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점검을 해드리면, 62페이지 그 1번에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해가지고 과란의 품목을 보면은 브로콜리가 포함되어 있죠. 브로콜리가 포함되어 있죠. 빼야 됩니다. 이거.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서는 새로 추가된 품목 뭐는 포함을 해야 돼요? 시금치는 포함을 하고. 근데 이 개정업방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안 고치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고추와 브로콜리 이외 품목의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 불능 조사 결과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뭐를 제외하고?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이외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자, 고추와 브로콜리,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을 구분하는 기준. 첫째, 경과 비율이 1이 아닌 놈, 1인 놈.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쓰는 놈,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을 쓰는 놈. 일단은 큰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고 이따가 이 각각의 품목마다 얘하고 얘하고가 또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카테고리를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이라고 했어요. 뭐를 보장한다고요? 뭐를 보장한다고요? 생산비. 그러면 뭐 고추를 예를 들자면 고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뭐 해준다고?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인 것들은 1과목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1과목에 나열이 되어 있고, 우리가 2과목에서 다루는 거는, 자, 여기 작물의 작기라고 보면은 정식 파종할 때까지, 정식이 뭔지 파종이 뭔지는 배웠지요. 그죠? 씨를 뿌리기 전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작물을 이렇게 옮겨 심기 전에, 이때 그냥 놀아요. 준비를 해요. 무슨 준비하겠습니까? 밭을 갈든다든지, 그죠? 그 다음 비료를 뿌린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그래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가져요? 무슨 과정? 준비기. 그럼 이 준비기 때 드는 비용이 있겠지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준비기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 그 다음에 정식을 하고 나서 이제 작물을 생장시키는데, 생장시키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니까 생장기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생장기. 그 다음에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뭐라 부른다? 수확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작물의 작기를 크게 나눈다면 크게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준비기, 생산기, 수확기. 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살짝 올라갈게요. 자, 여기 무슨 생산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생산비? 보장 생산비. 자, 작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데 어떤 것만 보장하느냐? 보장하는 생산비가
여기에 드는 비용도 있을 거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있을 거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니까 표준 생산비라고 돼 있어요. 1과목에 나와 있을 거예요. 표준 생산비. 표준 생산비는 뭐뭐뭐 준비기에 들어간 생산비, 생장기에 들어간 생산비, 그 다음에 수확기에 들어간 생산비. 이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제외하고 수확기 때 들어간 비용은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보장 생산비는 이걸 굳이 산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보장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표준 생산비에서 뭐를 빼주면 수확기 때의 생산비를 빼주면 뭐가 되더라? 보장 생산비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는 이 세 가지 그 생산비를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보장 생산비다. 자, 그러면 이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픽스되어 있어요. 작물에 따라서. 고추는 이 준비기 때 들어가는 생산비 비율이, 경과 비율이 몇 프로? 고추는 55.7%가 들어가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준비기 때 투입되는 생산비가 얼마라고요? 55.7.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마를 보장해 준다고? 55.7 무조건 보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55.7이라는 수치를 또 외워야 되겠죠?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저는 외우는 방법이 참 이걸 또 어떻게 외웠을까? 또 고추 반장하네. 예. 고추 무슨 뜻인지 알지요? 557이라고. 예. 고추. 예. 557. 작년에는 이게 좀 외우기 쉬웠어요. 557에 575였거든요. 끝말이 두 자리만 바꿔면 돼요. 이제 고추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아니까 브로콜리가 있었는데 작년은 57.5였거든요. 올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값이 뭐로 바뀌었냐면 브로콜리는 50.9로 바뀌었어요. 50.9. 이거 집에서 고민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또 외우게 할 수 있을까? 브로콜리 생긴 모양이 위에 볼록볼록하니까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외우게 돼? 그거 브로콜리 위에 볼록볼록하니까 손오공 같지 않아요? 509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왠지 안 닦이고. 그래서 그냥 사람 이름으로 저는 외우기로 했어요. 브로콜리 파는 아저씨 오영구. 예, 오영구. 오영구 씨입니다. 오영구 씨. 네. 그렇게 외우시든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문제 지문상에 나와 있지 않을까? 저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 안 나오면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추, 그다음 브로콜리 파는 아저씨 오영구입니다. 오영구. 이번에 여기 바뀐 개정된 내용이 브로콜리. 자, 이 두 가지는 픽스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럼 이제 변수가 발생합니다. 값이 바뀌는 거. 뭐가 바뀌는 거냐니까 사고가 준비기 때 나지 않고 만약에 생장기 때 났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생장기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고일자. 왜 이 사고일자가 중요하냐니까 이 경과비율이라고 하는 놈은 경과비율이라고 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가 아까 고추는 얼마라 그랬어요? 5, 5, 7. 그 다음에 브로콜리 파는 아저씨 오영구.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품목이 두 가지니까 그냥 알파라고 표기를 해요. 뭐라고요? 알파. 자, 이때 이 알파는 언제 투입이 된 거? 준비기 때 투입된 거. 그러면 이 준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확 개시 시점, 생장기가 끝날 때까지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투입이 되겠지요. 투입이 종료가 되면 이때는 생산비가 몇 %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투입을 하면
이 수확 개시 시점으로 생산비는 몇 퍼센트가 투입이 되는 거다? 100%. 내가 1,0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이 시점이 되면 내가 고추나 브로콜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가 100% 투입되는 시점이 바로 언제까지다? 수확 개시 시점. 자, 이때까지 100%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기 때 투입된 이 생산비에다가 생장기 때 투입된 비용은 여기에서 나머지가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전체에서 앞에 걸 빼면 나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전체가 100%니까 지수로 따지자면 얼마? 1.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 이 알파 값을 빼주면 이게 나머지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라고? 투입된 생산비가 몇 퍼센트라고? 100% 중에 사고가 난 날짜까지 투입된 생산비가 얼마냐를 환산하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픽스된 값이에요. 작물마다 생장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추는 며칠? 고추는 100일.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며칠? 130일. 이 값은 픽스되어 있는 값입니다. 표준 생장일수 고추는 며칠이라고요? 100일.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며칠이라고요? 130일. 요거 외워두세요. 100일하고 130일. 그럼 요거 픽스된 값이죠? 픽스된 값이죠? 변수가 뭐냐니까 사고일자예요. 왜 사고일자냐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표준 생장일수하고 해당되는 기준일자라고 한다면 위에는 생장일수. 이 작물이 사고 나기 전까지 살아 있었던 일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장일수는 우리 업무방법서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정식 일로부터 또는 파종 일로부터 뭐 할 때까지 사고일자까지를 뭐라고 한다? 생장일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고일자까지를 뭐라고 한다? 생장일수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고일자가 정식일로부터 50일이었다. 그러면 고추를 기준으로 하자면 표준 생장일수는 얼마예요? 100. 그 다음에 생장일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 그럼 50%가 되겠죠? 그럼 전체 이게 투입된 비용이 얼마예요? 100% 중에 여기 이제 55.7에다가 나머지의 50%를 곱해준 값이 뭐가 된다고요? 경값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고정된 값 200.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값은 뭐예요? 생장일수 구해야 되죠? 이 생장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고일자가 중요하잖아요. 사고일자. 그래서 우리 업무방법서에서 사고일자를 정의해 놓고 그게 6회 시험에 나왔어요. 사고일자를 모르면 생장일수를 구할 수 없지요. 생장일수 구할 수 없으면 나머지 보험금 다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사고일자를 구하라고 해놓고 사고일자가 며칠인 근거를 적어라고 했습니다. 사고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업무방법서에 3가지로 판단이 되어 있어요. 적혀 있습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64페이지 한번 볼게요. 64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항목에 나 항목에 일자조사라고 보이나요? 그 일자조사에 보면 1번 사고일자 확인이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게 또 나오겠냐마는 일단은 사고일자의 기준이 일단은 사고가 발생한 날, 사고가 발생한 날을 뭐라고 한다? 기준적으로 사고일자로 합니다. 그런데 재해의 형태가 지속되는 형태의 재해가 있어요. 지속되는 재해. 태풍은 뭐 한 달 열흘 되나요? 아니죠. 하루 지나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계속되는 재해가 있어요. 어떤 것들 대표적인 게 가뭄. 가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한해라고 하는데 가뭄과 같이
재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어느 날짜를 사고일자로 할 거냐. 재해가 어떻게 될 경우? 연속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가뭄입니다. 가뭄. 자, 그거는 우리 업무방법서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니까 가뭄의 예를 들었죠. 그죠?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뭐라고 되어 있죠? 전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해요. 재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일자로 하는데, 그러면 가뭄이 계속되다가 비가 오면은 그 재해가 끝난 거죠. 맞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끝난 거는 비 온 날이에요. 비 오기 전날이에요. 비 오기 전날까지가 가뭄 피해를 입은 거고, 비 온 날은 가뭄의 피해가 해소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뭄 이후에 첫 강우일 전날을 뭐로 본다? 사고일자로 보더라. 그런데 이 농민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사를 해달래요. 어디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고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재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 그게 업무방법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니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한다. 재해가 이루어진 날,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한다. 그게 오늘 그 유인물 다 나눠드렸죠. 그 문제 한 장짜리. 그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6회 때 18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6회 기출문제고, 요게 15점짜리예요. 15점짜리. 자, 위에 문제를 보니까 조건 2만 볼게요. 조건 2만. 한해 해가지고 가뭄 피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이 보험사고의 접수일이 2020년 8월 7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89일. 자, 정식일로부터 경과된 일수가 89일이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정식일로부터 89일이라 그랬죠? 맞나요? 자, 여기서부터 89일을 뜻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날짜를 뜻하는 거예요? 생장일수를 뜻하는 거죠. 생장일수. 그죠? 정식 또는 파종일로부터 수확 개시 전까지를 생장일수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 개시부터 수확 종료 때까지를 수확일수로 봤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가 얘는 고추인 경우는 며칠이라 그랬어요?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 맞나요? 여기에서 보면은 8월 7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89일, 100일이 안 넘었네요. 지금 이 고추예요, 브로콜리예요? 고추잖아요. 그죠? 고추는 표준 생장일수가 얼마인데요? 100일인데 89일이라고 하면은 아직 이 생장일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수확기로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조사일자를 보세요. 사고는 2020년 8월 7일. 그냥 모든 조건을 배제한다면 이때의 사고일자는 며칠로 봐야 돼요? 며칠? 8월 7일로 봐야 되겠죠. 모든 조건을 배제한다면 결국 생장일수는 며칠이 되는 거예요? 89일이 되는 이거잖아요. 이거 사고 발생일 기본적으로 보는 거.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조사일자 2020년 8월 8일 날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90일째 되는 날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수확 개시일이 2020년 8월 18일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얘는 표준 생장일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단락에 보니까 가뭄 이후의 첫 강우일이 2020년 8월 20일이에요. 자,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조사일자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인가요? 어떤 경우에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조사일자가 돼요? 재해가 끝나는 날. 그죠? 재해가 끝나는 날을 조사일자로 할 때는 요거를 봐야 되겠죠. 이때는 그럼 생장일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확 개시하고 나서 경과일수가 이틀이니까 이거는 생장일수가 아니고 뭐로 봐야 돼요?
수학 일수로 봐야 되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수학 종료 예정일 해가지고 2020년 10월 7일 수학 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50일.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2020년 8월 8일 날 조사를 했어요. 가뭄이 이거 끝난 거예요?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가뭄이 끝난 날이 언젠데요? 20년 8월 20일 날 첫 강우가 내렸으니까 그 전날인 19일이 그쵸? 끝난 건데 지금 조사를 그것보다 빨리 했으니까 이때의 조사 일자는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조사 일자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고 일자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사고 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사고가 발생한 날짜. 재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언제? 재해가 끝나는 날. 재해가 끝나는 날이라는 것은 가뭄의 경우에는 첫 강우일,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을 사고일자로 보고, 근데 사고가 끝나지 않았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실 경우에는 조사한 일자를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서는 사고일자가 뭐가 된다고요? 애들 며칠? 조사일자인 2020년 8월 8일, 즉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90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90일, 생장일수가 며칠이라는 거예요? 90일. 그래서 이 값 어디 갔노? 이 값을 모르면 뒤에 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값을 구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생장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값이 뭐를 찾아야 된다고? 사고일자가 중요하다고.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됐나요? 뭐 이번에 16회 때, 6회 때 나왔으니까 7회 때는 이거 안 나오겠죠. 표정은 또 왜 나올 것 같은 표정입니까? 선물 2번 달아서 내겠습니까? 그죠? 개념만 알아두시라고. 개념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경과비율하고 이제 보험금 구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요거 배우고 나서 풀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생장일수하고 표준 생장일수하고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았죠? 요거 픽스된 값입니다. 알파 값도 픽스된 값입니다. 변하는 값은 뭐? 생장일수. 생장일수는 뭐로 판단을 한다? 사고일자를. 어디서부터? 정식일 또는 파종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를 뭐로 본다? 이 작물이 살아 있었던 날수에서 생장일수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판단하는 거? 수확기 아니면 수확 전. 수확하기 전의 경과비율입니다. 수확하기 전. 자, 그럼 이제 수확기에 들어가면 경과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수확기 때 들어간 생산비는 보장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요. 보장 생산비는 아까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들어간 생산비를 빼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생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확한 만큼 생산비를 뭐 하는 거예요? 생산비를 회수하는 거죠. 생산비를 회수하는 거라고. 여태까지가 100% 들어갔잖아요. 그죠? 100%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회수. 얼마만큼 회수하는 거예요? 수확한 만큼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표준 생장일수라면 요 밑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니까 표준 수확일수가 되겠죠. 표준 수확일수. 위에는 수확일수가 되겠죠. 그럼 이 수확일수를 구할 때도 표준 수확일수 픽스 값입니다. 물론 뭐 그 농지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표준 수확일수니까 뭐 대충 뭐 계산을 한다고 하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장 종기가 며칠이죠? 1과목에서 정식일로부터 마늘 정식일로부터 150일이죠. 150일. 그럼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이니까 수확일수는 얼마가 될 거예요? 50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가 아마 보장 종료가 160일인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30일이면 브로콜리는 표준 생장일수가 130일이니까 수확 가능한 일수가 며칠이 되는 거예요? 30일. 일단 픽스가 돼 있다고. 이것도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를 구해야 된다고? 수확일수. 이 수확일수를 구하려면 변수값이 뭐를 찾아야 된다? 사고일자를 찾아야 된다. 사고일자는 뭐다? 수확일수에서 사고일자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 그럼 이 부분은 100% 투입된 생산비에서 수확한 만큼 뭐 하는 거라고? 생산비를 뭐 하는 거라고?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수학기 때의 경과 비율이다. 수학기 때의 경과 비율. 그래서 수학 전 경과 비율과 수학기 때의 경과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자, 그런데 배무파 당단시나 메밀 같은 경우에는 조사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조사 시기가 수학 개시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생산비는 얼마가 투입이 된 거예요? 100%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과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그러니까 이 경과 비율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경과 비율이 1이 되니까 그냥 가피자로 쓰는 거예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잔존 보험가입 금액을 쓰는 이유, 여러 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그리고 경과 비율이 1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경우, 얘들은 사고가 나면은 바로 손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을 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한해서 언제 가서 수학 개시 전에 한 번에 조사해서 한 번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니까 경과 비율이 1이 되므로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그냥 보험가입 금액에서 경과 비율도 1. 그래서 가피자로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해율, 요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통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피해율을 산정을 할 때 평, 수, 미, 평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피해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피해 비율. 피해 비율.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액으로 책정된 게 작물이에요, 면적이에요? 가입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를 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피해를 산정을 할 때 작물의 정도도 하지만은 일단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피해 비율에는 업무 방법서에서는 이걸 피해 비율로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해놓고 면적이라고 쓰고 싶어요. 면적.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피해 면적 비율.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피해 면적 비율을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요거 어떻게 구했더라? 위에가 뭐가 가요? 피해 입은 면적이 갈 거고 밑에는 실제 경작 면적. 가로 열고 재배 면적. 이게 작년 업방에서는 재배 면적에서 실제 경작 면적으로 바뀌었다가 21년 개정된 업무방법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씁니다. 왜 바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했다가 또 바꿨다가 다시 이번에는 말 많으니까 두 가지를 다 쓰도록 재배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 두 가지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우리 21년도 업무방법서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 두 가지를 혼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비율이란 뭐를 뜻하는 거다? 전체 경작 면적 중에서 어떤 거? 실제로 피해를 입은 면적에 대한 비율. 그래서 피해 면적을 뭐로 나눈다?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요.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은 아까 우리 바짝물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20% 이하,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이거는 뭐예요? 손해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손해 정도가 53%였다. 손해 정도가 53%였다. 손해평가사가 판단을 했을 때 53%면 어느 구간이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의 손해 정도 비율은 몇 프로? 60%, 즉 0.6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손해 정도 비율을 하는 방법이 각각의 작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따가 정리를 해둘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뭐를 곱해주느냐 하니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 피해 비율 구하는 공식이 피해 면적 비율. 이거 업무 방법서에는 면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비율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뭐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 다음에 이거하고 구분을 할 때 고추와 브로콜리도 차이가 있는데 고추와 브로콜리의 차이점은 아까 경과 비율 다 들어갔죠. 얘는 병충해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경과 비율의 지수가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고추는 뭐가 없다? 고추란다. 브로콜리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추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요. 그 다음 배무파 당단 시 얘도 작년 업방에서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업방에서는 이걸 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했는지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보상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에도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됐어요. 21년도 개정 업방에서는. 그 다음 메밀 미보상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럼 미보상 비율 들어가는 품목이 뭐하고? 고추 품목하고 배무파 당단시. 얘가 미보상 비율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피해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금액이니까 자기부담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뭐에다가 잔존, 남아있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뭐를 곱해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합니다. 근데 경과 비율을 사용하는 이 두 개의 품목은 자기 부담 비율이 픽스되어 있는데 두 개 있어요. 뭐하고? 아시는 분? 3%하고 5%. 두 개 중에 택일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택일 안 되죠. 3%짜리하고 5%짜리가 있는데 시험에는 아마 주겠지요. 근데 5%는 제한 없지요. 5%짜리는. 근데 3%짜리는 제한이 있지요. 이거 어떻게 되더라? 100. 200이 뭐예요? 2년간 연속보험에 가입을 하고 2년간 수령한 총보험료예요. 순보험료예요. 순보험료의 몇 프로 이하? 100% 이하짜리만 3%를 가입을 할 수 있다. 거꾸로 됐나? 맞죠? 그래서 자기 부담 금액은 보험가입 금액을 곱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한다고요? 보상액 합계를 제거한 잔존 보험가입 금액을 곱하고 자기 부담 비율은 종류가 3%짜리와 5%짜리 두 가지가 있고 5%짜리는 제한이 없고 3%짜리는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100이더라.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